그것도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라고 또 있는데,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은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IT, 요새는 이제 IT 모르면 장사하기 좀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는데 요새는 IT 관련된 부분도 좀 알아야지.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장사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홈쇼핑도 거래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걸 도와주는 또 재단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업에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강의 자료를 조금 준비는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기왕에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상공인협회장이 와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들은 분 중에서 그래도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제대로 나와서 정말 돈을 많이 버셔야지 제가 말하는 수 있는 어떤 가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평면적으로 좋은 말 해드려서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첫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면 창업하시면 안 돼요. 창업하시면 안 돼요. 창업하면은 진짜 위험해요. 자, 1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8만 개가 폐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100만 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어요. 창업자 수보다 과거에 폐업자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창업자 수도 없어요. 창업할 엄두가 안 나는 거지. 폐업자 수만 계속 양산되고 있어요. 이 장사를 시작한다는 이 입장을 본다면은 쉽지 않잖아요. 쉬운 결심이 아니죠. 여기 우리 서울신문 건설위원님 계시고 서울신문 관계자분들 계시고 여기 또 많은 분들 계시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의 돈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죠. 그러면 저기 저 시골 가서 쉬시면 돼요. 휴양생활 하면서. 근데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신의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요. 그런다는 의미를 본다면 폐업은 창업해서 실패한다는 의미는 곧 죽음에 이른다는 의미예요. 내가 살고 있던 삶이랑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에 돈이 직장 생활할 때는 나름대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 되지만 창업을 할 때 자기 돈 갖고 100%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여기저기서 빌리고 사돈네 팔촌한테 빌리고 가게 권리금 장사하는 데 있어서 권리금 없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권리금 내고 들어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자 내야죠. 원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죠. 권리금은요, 권리금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권리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법률적인 용어 빼놓고요. 권리금은 장사 잘 될 때 되는 나의 지불하는 금액이고요. 장사 안 되면 권리금 10원도 못 받아요. 10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폐업은 정말로 나한테 있어서 절망으로 빠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창업을 한다는 의미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경제 구조 자체가 많은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서 어울려서 조그만 가게들 하면서 빵가게 하는 분들은 슈퍼마켓 가게 가서 물건 사고 슈퍼마켓 하는 분들은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고 이용사가 머리 자르고 이렇게 살지만 지금은 대기업 자본에 의해서 한 자본이 쏠리게 돼 있어요. 대기업들은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10명 일하던 걸 갖다가 똑똑한 사람들, 조금 똑똑한 사람들 5명 인건비 줘서 10명 얼치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할 게 없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옛날처럼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그냥 임시직이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내가 직장 때려치면은 농사나 짓지. 그 다음에 장사나 하지.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이 고향이 다 도시가 아니실 거예요. 저도 뭐 시골인데, 강원도 사람인데,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노인네들만 남는 거예요. 거기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없다. 농사 짓기 어렵다는 얘기죠. 장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는 점점 모자라는 상황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집에서 쉴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됐지만 아직까지 공평한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유럽처럼 복지가 있지가 않아요. 복지라는 것은 참 허울된 얘기일 수 있는데, 왜 허울된 얘기를 하면, 복지는 반드시 세금을 많이 내주셔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아직까지 구조가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세금 없이 나한테 혜택을 달라는 거는 도둑놈식 거지, 도둑놈식.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저희가 집에서 일자리가 없더라도 집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벌어야 돼, 나가서. 그렇다면은 막노동을 하거나, 내가 직장 생활하던 그래도 임원이었고 직장이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창업을 하게 되죠. 창업을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창업을 할 때 높은 꿈을 안게 되죠. 아, 내가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장사 시작할 때 고사들 많이 지내잖아요. 요새 고사들 안 지내는 사람 다 지내요. 그게 뭐 기독교를 왔던 다른 종교를 갔던 고사 지냅니다. 고사 지낼 때 모든 사람들이 100% 내 돈을 벌 거다, 내가 여기서 장사를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100만 명이 폐업을 해요. 100만 명. 정부에서 100만 명이 폐업을 한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정말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직장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겠죠. 직장 생활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정말로 이게 더럽고 치사한 거거든.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장사는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남의 돈을,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바꿔놓은 일은 도둑질을 하거나 마음을 훔쳐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위해서. 자식들은 아직까지 옛날처럼 일찍 출가해갖고 자기 자리 찾아 모르는데 30대 중반이 돼도 40대가 돼도 집에서 여전히 담배값 달라고 그러고 빈둥빈둥 노는 자식들은 많지. 그래도 옛날에 내가 열심히 사는 거리에서 집은 한 채 마련했는데 집 한 채 남은 거죠, 은행이자에서. 그래서 어렵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창업을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고려를 뭐를 하셔야 되냐. 기왕에 시작할 때 내가 하던 일과 연관성을 찾으셔야 돼요. 갑자기 내가 지금 직장 생활에서 하던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은 이게 아무리 본인이 열정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연관성이 있는 사람보다는 경쟁력에서 딸릴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이면 본인이 고기 회사에 이제 있었으면은 정육점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죠, 장사하는 사람보다. 최소한 가서 손님한테 고기들을 팔 때 내가 이게 나쁜 고기인지 좋은 고기인지는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을 잘하던 유통회사에 있었으면은 유통 경로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싼 물건을 구입해다가 할 수 있는 경로를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계통에 있었다면은 좋은 입지 조건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알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나는 공장에서만 맨날 일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했던 부분까지도 나한테 연관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맞지만 그걸 필수 조건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하려고 크게 투자하면은 크게 벌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서 겸손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앞으로 향후 추세에서
절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특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5천만 원 이하짜리로 창업하세요. 절대 크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장사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3번 이상 망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빼놓고는 아주 적은 자본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전국에 있는 분들 아무리 돈이 많으시더라도 아주 내가 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내 가족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전부 다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흑빈자로 전락해서 힘들게 살고 갑자기 집에서 단칸세방으로 이사가고 그런 리스크를 줄이시려면은 아주 적은 돈은 그럼 이렇게 적은 돈 투자하면 적게 벌겠지. 그냥 생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거에 쓰던 거 다 저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장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시고 이게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서 느끼시면은 그 업종에서 사업을 확장하시고 넓히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망하지 않는 법이에요. 대부분 망합니다. 대부분 망하는데 내가 안 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 업종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작은 거를 한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대부분 돈이 없으니까. 바글바글 거리는 업종에 진출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시작해서 크게 망하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나은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기업에 내가 임원이었고 한 20년 30년 근무했고 내가 부모님한테 아주 귀한 자식이었고 다 현장에 나가면은 장사를 시작하는 순간 그거를 마음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버려. 그 마음을 갖고 현장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 고객은 옛날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객의 돈이 내 주머니에 안 오면은 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일본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일본에는 200년 된 가게, 100년 된 가게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구조적으로는 틀리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걸 떠나서 100년 된 가게, 200년 된 가게 장사 잘 되는 집을 가니까 한 가지가 써 있어요. 그 집마다 유운이라는 게 있어요. 액자로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일본말로 써 있으니까 저 못 봐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지. 저게 무슨 말이냐. 장사가 잘 돼요. 아주 조금, 일본은 조그만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자가용 비행기 갖고 막 입고 그래서 이게 대단해. 손님들이 막 매화 터져요. 예약 안 하면 밥 못 먹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유운에 뭐라고 써 있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게 앞마당에 물을 뿌려라. 그 다음에 주방장에게 잘해줘라. 그 다음에 이득을 종업원들과 나누어라.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키워줘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 거야. 아침에 가게 앞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내 마음을 다져야 돼. 나는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을 전문성을 키우라는 얘기는 내가 손님이 오는데 손님을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준 종업원과 맨날 축하만 바뀌어갖고 누가 왔는지 여러분들도 고객으로 가보시면 알겠죠. 그런 사람들을 계속 키워주고 훨씬 많이 돈을 벌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옛날에 과거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일화를 말씀드려요. 저도 직장 생활하다가 처음에 IMF 때 장사를 시작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금 이자랑은 상상 초월해요. 여기 아시는 분들겠지만 이자가 몇십 프로였어요. 우리는 4부, 3부 막 그래서 은행에서 캐피탈에도. 그런데 장사 시작하는데 제가 장사를 처음 해본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하다가 좀 나름대로 잘 나갔다고 했는데 제가 쫄딱 망해보니까 시작을 하니까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2달 동안,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달 동안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테이블에 앉아보질 않았어요. 밥도 서서 먹었어요. 다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때는 지금보단 장사가 잘 될 시기였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손님이 나중에는 줄 서서 들어오더라고요. 예약번호로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손님이 오지도 않아. 한 명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음식점이 생겼다 치자고요. 음식점이. 내가 잘 가는 직장 생활이다. 그러면은 그 음식점이 생긴 줄을 모르실 거예요. 잘 몰라. 왜 모르냐? 자기는 내 단골집만 따다다다 가. 그냥 고기만 쳐다보고 가지 왼쪽 오른쪽에 음식점이 새로 생겼다 신장 개업했다 그래도 느낌이 없어. 리스크가 잘 안 간다니까. 원래 단골집을 옮기지 않아요. 잘 쉽게 옮기질 않는다고. 근데 한 번 옮기면은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특히 고객은 불만을 내세우거나 나서 이 집 왜 이래, 반찬이 왜 이래, 이 집 사장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요 정말 아직까지 나한테 올만한 고객이에요.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잘해줘야 돼. 근데 정말로 냉정한 손님은 말도 없이 안 와. 말도 없이 안 와요. 그냥 싹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이거 불평불만한 손님들의 고객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야 되고 뺏기지 말아야 돼. 이제 내가 다른 가게로 가기 직전이라는 거야. 그럴 때 잘해줘야 돼. 내가 정말로 예의를 다해서 차려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 시간 없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건강을 고려해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장사는 전쟁이거든요.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우수한 소상공인들 옆 가게하고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돼. 그리고 고객과의 마음도 뺏어오는 작업도 해야 돼. 거기다가 내 혼을 맞춰야 된다. 이제 혼이라는 말. 그런데 내 건강까지 다 고려한다? 사실은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중요시 하게 됐냐면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내 혼을 바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 건강이 해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고객이 느껴요. 손님들이 먼저 느껴요. 그래서 당당하고 얼굴에 미소가 뛰어나고 그런 가게는 찾아가지만 음칠하고 맨날 눈에 눈곱 끼어 있고 피곤해 쩔어 있고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마음이 이게 안 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귀에 그게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나중에 돈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하면서 자기 페이스는 자기가 지켜가면서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는 아주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레이스야. 장사는요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아무리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거는 이건 벌써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면 서서히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정체가 되기 시작해요. 정체가 일정 기간 유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락세예요. 정체가 되면 무조건 다시 올려야 돼. 옛날 매출의 내가 찍었던 최정점보다 다시 올려야 돼. 정체가 되면은 투자가 들어가야 돼. 뭘 투자해야 되냐? 돈을 투자하든지 시설 투자하든지 내 마음을 투자하든지 종업원을 투자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투자해야 돼.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방법이든지 정 안 되면은 가게 앞에서 춤이라도 춰야 돼. 춤이라도 춰야 돼요. 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매출은 떨어져요. 매출이 떨어지는 게 또 일정한 이유이 이어지면은 내가 그때는 투자해도 늦었어요. 가게를 옮겨가야 돼. 이 동네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메뉴를 바꾸지 않으면 장소를 옮겨가야 돼. 이게 제가 그래도 소상공인협회로 몇십 년 장사한 사람의 이게 경험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항상 올라가니까 투자한금 밑에 올라가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반감된다. 그래서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건강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에서 배웠던 공부, 직원들 여러 가지 공부, 사실은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죠. 내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아니면은 역할을 했던 부분에서 충분히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성실, 근면, 도덕적인 거, 이상한 거 갖고 돈 갖고 먹는 거 갖고 장난 안 친다는 그렇게 상태에서 나머지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라는 게 어떤 사람은 메뉴를 아는 공부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고객한테 마음을 사는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 공부를 할 것이고, 최소한의 그 중에서 다 하면 베스트고 하나라도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해.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식당 가거나 아니면 이런 데 장사 잘 되는 데 가면은 손님이 다 몰릴 때 몰리고 한가할 때 한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쉬는 시간에 다 자요. 자죠. 대부분 막 쉬거나 그러죠. 오래 못 가요. 오래 가는 사람은 아마 조상이 되게 천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상의 홍복인 사람이에요. 조상이 엄청나게 자손한테 복을 내린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꾸준하게 직장 생활은 좀 쉬어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되고, 이게 아주 쉬운 얘기고 간단한 얘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장사를 내가 계속한다. 그걸 안 하면은 누가 문제가 생기냐? 고객이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없어져. 스스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들은 이미 훈련이 돼서 고객들도 단골이 있어서 오는데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리스크가 줄어요. 자신감이 떨어져.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시기에서 손님한테 대하는 게 당당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내 리스크, 매출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꼭 지키셔야 될 게, 창업은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창업은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아주 높다.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 창업을 해야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명심하셔야 되고, 처음에 투자를 하면은 오픈을 하고 고사를 지내면은 반드시 매출은 오른다. 그 헛개 비해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매출은 올라. 왜? 오픈했는데 고객은 웬만하면 오픈하냐 하면 가보거든. 뭘 하더라도 가봐요. 기존 가게 불만이 많아. 한번 가본다고. 이거를 내가 착각해서 장사 잘 된다, 그런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옆집 장사하는데도 오픈하자마자 맨날 망한다. 망한 집 많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상이 잘못한 거야. 조상이.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 망하지만 잘 안 되지만 내가 장사가 잘 된다 착각하지 마라. 매출은 오른다. 매출은 오르는 데 있어서 거기서 그래프가 딱 꺾여서, 매출 추세가 꺾여서 정체를 보이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가짐은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그게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이게 6개월 이상 간다. 그럼 그때부터라도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가게에다가 무슨 투자라든지 뭘 투자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꺾였다.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이제 보따리 쌀 준비하셔야 되고 다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매출을 내가 찍었던 최고의 매출보다 다시 끊임없이 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장사라는 건 사업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도라는 것이 없지만 왕도를 가기 위한 노력이,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팁을 드리면, 장사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사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집도 샀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장사를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가 버느냐 하면요, 그거는 다 사기꾼들이야. 장사는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쌓여야 돼. 이게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쌓이면은 그 사람 망해요. 오늘 갑자기 매출이 500만원 막 숲혀가지고 있고 통장이 막 찍히잖아요. 망해요. 그 사람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1,000원짜리가 쌓였는데 나도 이게 돈 쓸 시간이 없어.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야지 돈이 벌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게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쓰면 돈 쓰게 되고 장사에 신경 안 쓰고 돌아다녀요. 쉽게 벌었으니까 내일 또 벌 거 있지. 장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 쓸 시간이 없게끔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1,000원짜리가 쌓여서 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쌓여서 1,000만원이 되고, 그래서 쌓여있는 돈이 나의 자본이고 나의 노력의 대가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장사했는데 1억을 벌었네 1년 사이에. 사기예요, 사기. 내가 보기에는.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가게 팔고 남한테 장사하다 뻥쳐갖고 팔고
그런 짓 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해서 내가 떳떳하고 손님한테 떳떳하고 내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그러고 내가 앞으로 아까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20년 30년 요새 100세 시대라니까 20년 30년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내가 오늘 고객을 속여서 싸구려 음식을 대접해서 이득을 많이 넘기면 내 건강이 해쳐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해친다니까 해쳐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내 건강도 내 마음도 기분 좋아지는 그렇게 해서 오래 건강을 누리면서 장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사를 그나마 떼돈을 벌진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직장 생활에 비해서 더 리스크를 덜 안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에 관련돼서 사실 처음서부터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그냥에 그래도 소상공인화 회장한테 말을 들었는데 가서 무분별하게 창업해서 망했다 그러면 제가 창피하잖아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장사를 좀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으셔서 그래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기 오늘 계신 분들 다 잘 되시고 우리가 좋은 얼굴로 건강한 낯으로 같이 이 대한민국 이 어려운 세상에서 쉬운 세상 아니죠. 글로벌 시대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있고 없는 사람 점점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라도 부자인 것처럼 함께 더불어 살길 바라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